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게 그 뇌전증 치료였던가요? 그 좀 제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는 이제 TMS라는 장비인데요. 트랜스크레니얼 마그네틱 스티뮬레이션이라고 해서 경 두 개, 그러니까 두개골을 투과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그 대뇌 피지를 자극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용하는 장비입니다. 작년에 20주년이 되면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장비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장비가 이제 요 장비입니다. 이름은 이제 브레인스팀이라고 하고요. 예전 장비하고 달라진 거는 출력값도 물론 높아졌고, 그 다음에 다양한 그 호환되는 그런 그 코일이라든지 또는 기능들을 더 넣고, 그래서 이전 버전과 다르게 장비 자체에 OS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뭐 EMG를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거나 또는 치료의 프로토콜을 다양한 코일들을 탈착식으로 이렇게 바꿔 끼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장비를 해서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저희가 이제 이걸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 질병에 따라서 저렇게 뒤에 저 크게 각이 져 있는 거 OCD용 강박 치료에는 또 저런 코일을 사용을 하고, 일반적인 우리가 정신과적이라는 다양한 치료 쪽에는 여기 약간 이렇게 앵귤레이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코일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4가지 정도의 코일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병원에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네. 뭐 영업 상황이라든지 병원들이 이제 도입하는 그 상황은 좀 어때요? 예, 최근에 TMS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두각이 되고, 이게 뉴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브레인 쪽에 직접적인 뭔가 자극을 통해서 치료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그 적용이 돼가고 있는 상태고요. 치매 쪽으로도 같이 적용을 해서 저희가 임상도 했고 또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제 확정 임상으로 또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수출 그 해외 상황은 좀 어떤가요? 저희가 미국 FDA에 지금 이 장비 같은 경우는 FDA에서 인증을 받았고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되고 CE도 받아서 유럽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 장비는 지금 이제 그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인증 절차를 가지고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인증이 되게 좀 오래 걸리죠. 근데 이제 거의 여기는 저희가 지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안에는 올해 정도 신청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미국이요? 예, 미국 쪽에. 그 해외도 이렇게 이거 뭐 옛날에 이제 전자약 뭐 이렇게 표현을 좀 했었잖아요. 네. 이런 것들 TMS 장비들 해외 업체들도 좀 꽤 있지 않나요? 네, 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거의 독점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해외 장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장비들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 마켓이 크지 않다 보니까 지사라든지 뭐 이렇게 회사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 없고, 일반 그 딜러들이 그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하는 유통업 쪽에서 이제 주로 관리를 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런 연구 쪽으로는 좀 아직까지 해외 장비들이 좀 진행되는 게 없는 상태고요. 이런 그 임상이나 논문이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레퍼런스 장비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뇌전증 뭐 이럴 때 쓰였던 거죠? 주로 이제 주된 치료 목적은 우울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프라벨 트리트먼트를 해서 다양한 응용되어지는 그 치료들 쪽으로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리메드가 가고 있는 TMS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강도와 그리고 치료의 유지성을 계속해서 유지해주기 위해서 보시면은 앞에 보셨던 장비, 그다음에 여기 브레인 내비게이션이라고 있어서, 그래서 치료하고자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그다음에 이 내비게이션에서 이 로봇 암으로 연동을 해줘서 로봇 암이 환자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그 위치에 타겟에 정확하게 자극을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의 이제 우리가 시스템으로 이제 지금 개발해 왔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요거를 이제 보급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따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의료기 쪽에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의료기 외에 또 목적으로 해서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지금 의료기 쪽으로 허가들은 완료되어 있는 상태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헬멧 타입으로 해서 이 TMS는 좀 더 아까는 포커싱이 되어지고 집중된 포커싱이 된 위치에 강한 에너지를 치료를 한다면은 이 장비는 좀 더 브로드하게 넓은 전두역 쪽에 전체적으로 자극을 주고 또 마일드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 자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보통 이제 아이들이 전두엽 부분의 발달이 늦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 인지장애라든지 ADHD라든지 이런 질환들이 있을 때에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치료해야 하는데, 그 영역, 쓰여지는 영역의 전두엽이나 전두엽의 인지를 할 수 있는 영역에 이 자극을 주어서 더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거죠. 이거는 그럼 저희가 지금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볼 수 있습니다. 뭐 아프지는 않고요. 전혀 아프지 않고요. 아 이거 딱 제 수준에 맞을 것 같은데. 아 주의력, 기억력, 시, 지각, 요 처리 속도. 게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요 세 가지입니다. 아 지금 그다음에 기억력하면 빵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치료를 한 이거 보고 있는 동안에 얘가 뭘 하는구나. 아 또 이런 건 잘하지 내가. 이게 판매가 지금 되는 거예요? 예, 판매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TMS에 저희 이렇게 이제 TMS에 저희가 미래와 그다음에 현재와 그리고 또 다양하게 이렇게 접목되는 부분까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 그리고 저희가 국내 TMS 최초 개발 업체로서 현재까지 진행해온 내용들, 앞으로 갈 방향들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덴티스는 네. 원래 임플란트랑 치과 쪽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완전 다른 쪽을 많이 전시하잖아요. 우리나라 최초로 치과 진료용 LED를 출시를 하였고 라이트하고 하나의 세트인 우리 서지컬 테이블을 개발을 했고 이번에 출시하게 됐습니다. 이게 수술대잖아요, 수술대. 네네네. 이게 뭐 어떻게 좀 다른 거예요? 기존의 다른 제품들하고? 저희가 이제 그 신제품으로 ST500이라는 제품을 런칭을 하면서 지금 유수의 이제 해외에서 유명한 마켓이라든지 스테리스 1, 2위 하는 업체들의 제품에 비견되게끔 하는 스펙으로 다 제작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슬라이딩이 얼마만큼 빠지냐에 따라서 수술 등의 스펙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23cm, 뒤로 23cm에서 총 46cm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술자 부분에서 시암이라든지 이제 정확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보시면 다리 섹션하고 헤드 섹션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디자인을 잘 해서 요 앞 좌우를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헤드 쪽에서 다리 쪽에서 헤드로 가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수술 테이블은 여기까지 시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30cm, 40cm의 더 시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기능 중에 저희가 이제 레벨링하는 포지션입니다. 좌우 상하까지 맞춰주면서 레벨을 맞춰주고 저희 같은 경우 버튼 하나를 통해 가지고 그 포지셔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수술 위치에 따라서 다 필요한 네. 자세를 만들어 주는 그렇죠. 거네요. 네네. 틸팅이라는 기능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좌우 틸팅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충분한 각도로 움직여 줌으로 인해서 의료진들에서 이제 퇴료를 하는 포지셔닝을 하는데 최적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손잡이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중간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술, 서전 환경에 대해서 레코딩을 통해서 필요한 영상을 녹화하고 다음에 또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카메라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풀 HD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또 추가적으로 시장 니즈가 4K가 니즈가 많아서 4K 버전으로도 지금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라이트만의 장점 같으면 지금 저희가 웜과 쿨의 그러니까 웜화이트와 쿨화이트의 LED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색온도 값을 저희가 다양하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무형등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색만 사용할 수 있는 무형등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색온도 변경을 해가면서 유저 부분의 눈에 가장 편안한 빛이 어떤 빛인지를 확인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가운데 이제 색이 다른 이제 보라색 LED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수술할 때 CRI라고 하는 컬러 렌더링 인덱스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색 재현력을 표현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특별 부분의 파트에서 이제 스팟 지점을 넣음으로 인해서 R 라인이라는 적색 구분력을 상당하게 끌어올려 놨습니다. 지금 100을 원색으로 봤을 때 저희 스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 99에 가까운 정도의 수치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수술을 할 때 일반적인 테이블 아까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그 외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많은 액세서리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인 수술을 할 수 있게끔 좀 더 도움을 줘서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 쪽을 조금 더 플렉스를 가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비치 테이블입니다. 어깨 쪽 수술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 부분에서 어깨가 오픈된 상태, 환자가 앉았다고 가정했을 때 왼쪽 어깨가 오픈된 상태에서 수술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른쪽 어깨가 필요할 때는 반대편 부분을 탈착을 해서 수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그 용도에 따라서 다 달리 구성할 수 있는 거네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용도에 맞춰서 정말 다양하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펜던트라고 하는 장비는 기존 수술실에서 보통 대부분의 기존 수술실에서 일반적으로 바닥에 모든 장비들이 두고 있던 쓰시는 상황입니다. 뭐 모바일 카트를 이용해서 한다던가. 근데 저희 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들을 바닥에 두지 않고 다 천장 위에 둘 수 있음으로 인해서 바닥으로부터의 감염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밑에니까 밑에 아무것도 없네. 네, 지금 밑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밑에 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천장을 통해서 내부 매립으로 다 선 처리가 되고요. 뭐 엔도 장비라든지 마치기라든지 필요한 장비에 맞춰가지고 다 상부 선반이나 뭐 장착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펜던트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전기 아울렛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 내부에 통해서 여기 안에 기계 안에 다 콘센트화가 되어 있어서 장비들을 올렸을 때 바닥으로 선이 가지 않고 여기 이제 펜던트 헤드에 전기 코드를 꽂아서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게 데이터 아울렛인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주방 안에서도 랜선이라든지 HDMI 각종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 니즈에 맞춰서 한 개 또는 두 개, 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펜던트 자체는 하나의 섹션으로 딱 정해져 있는 포멀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늘 병원과 얘기를 해서 필요한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고객 니즈에 맞춰서 선반의 숫자 아니면 이 서비스에 대한 길이 아니면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암을 두 개를 쓸지 한 개 쓸지를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춤형 제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반대편에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전기 아울렛이 있었으면 반대편 쪽에는 이렇게 가스 아울렛이 들어갑니다. 수술실에서는 필요한 산소, 질소, 또 버큐움, 석션이 여기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쪽을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임플란트 쪽은 어때요 상황이? 임플란트는 해외 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이제 중국 인허가가 이제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국 쪽에서 매출이 크게 좀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최소 1,500에서 1,600만 개 이상 그 시장으로 성장할 거로 예상돼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VBP 중국의 어떤 인증 같은 거 거기 아직은 못 들어가신 상태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혹시 하실 계획이세요? 내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VBP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 FDA에서 그 투명 교정 시스템 승인을 받았잖아요. 투명교육 소재가 특허 회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최초로 특허 회피한 설계를 통해서 인정 특허를 등록이 됐고 앞으로 이 급성장이 예상되는 이 투명교정 시장에서 소재 경쟁력으로 장치 사업뿐만 아니라 이 원 소재에 대한 성장도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영업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지금은 서부 워싱턴주 시애틀, 동부 뉴저지 정도에만 직영 영업소가 있는데 지금 그 네이션와이드하게 영업망을 지금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인도 법인도 올해 내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업은 본격적으로 한 9월 정도부터 시작될 것 같은데 올해 혹시 그 사업 뭐 목표나 뭐 계획 이런 거 좀 어떻게 세우셨어요? 올해는 임플란트의 중국, 미국 그 해외 시장의 그런 성장과 이번에 우리 메디컬 수술실 토탈 솔루션 부분에 서지컬 테이블이 신제품들이 출시되고 이 출시 효과로 이쪽 수술 솔루션 루비스 쪽 부분에서의 성장. 투명 교정 우리 자회사지만 자회사가 이번에 그 157억을 VC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요. 올해는 전년보다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제품인가요? 네, 신제품입니다.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 하이플로 테라피라는 치료가 있었는데 거기 그 장비에서 저희가 이제 벤틸레이터를 이제 제조하는 업체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이제 융합을 해서 하이플로랑 이제 벤틸레이션 모드 기능까지 넣은 장비를 이제 하나로 그래서 저희가 내세우는 게 이제 3-in-1이라고 해서 한 장비에 세 가지의 그 기능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제 홈케어까지 갈 수 있는 그 시장까지 저희가 타겟팅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든 거고요. 그 여기 이제 코로나 때 한창 이제 특수 좀 누렸었고 지금은 좀 어때요? 영업이랑 이런 상황들이?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랑 이제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너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한 2년치의 장비가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시간 동안은 좀 시장이 얼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뭐 아니면 내년이라도 어떻게 좀 타개할 수 있는 뭐 계획이나 뭐 이런 건 어때요? 영업 쪽에서는? 일단은 그 올해부터 그 시장 전망을 좀 저희가 보았을 때는 좀 경기가 조금 이제 녹아서 내년부터는 좀 이제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매출이라든가 뭐 지금 시장
시장 현황을 좀 보더라도 조금씩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보다는 좀 더 시장을 확대시켜서 떨어지는 시장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묶어서 가는 그런 전략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도 18년도인가 그쯤 이제 저희 파주 가서 김종철 사장님 인터뷰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인증이 잘 안 되고 국내 업체 거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은 잘 이제 병원들이 안 쓰려고 했었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좀 레퍼런스가 좀 많이 쌓이지 않았나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까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병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해외 수입용 제품들을 선호하는 게 대부분이었고, 이제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런칭해서 이제 병원에도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 레퍼런스를 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이제 해소가 된 것 같고, 또 특히나 코로나 현상 때문에 국내 의료기기 쪽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또 의학계에서는 그런 부분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그쪽으로는 좀 강점이지 않나. 여기 제누레이가 그 C암 이게 지금 신제품인가요? 네, 이게 이제 올해부터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주력으로 밀고 있는 장비고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26x26 모델로 디텍터 사이즈가 좀 작은 모델이 나왔었다면 이제 12인치짜리 30x35 모델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저희가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디텍터 사이즈라고 하면은 요거요. 이거. 이 사이즈가 이제 30x30으로 해서 12인치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커지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한 번에 한번 쏘셔가지고 뼈를 이제 한 마디 두 마디 더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하시는데도 훨씬 시간도 적게 드시고 시술하시는데 영상도 좋기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엑스레이 보여주는 건데 예전에는 그게 좀 리드 타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레깅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오래전에 봐가지고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은 이제 플로로로 놓고 계속 컨티뉴어스로 계속 촬영하시는 게 지금 다 가능하고요. 완전 실시간이에요? 네네, 30프레임 모델로 해가지고 동영상처럼 거의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해외에서 나가는 모델 혹시 뭐 어떤 거 있으세요? 전 모델은 다 나가고 있고, 이제 주로 많이 나가는 모델은 저기 앞쪽에 전시돼 있는 오스카 15라는 모델입니다. 그 해외 쪽에서는 지금 제누레이의 어떤 위치나 네. 점유율이나 이런 건 좀 어때요? 저희 요 시암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한 5등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매출 비중이 한 80%가 해외 매출입니다. 꽤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진출 국가나 아니면 좀 많이 떠오르는 국가나 이런 데들은 어디라고 봐요?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딜러망 통해서 대부분의 국가에는 지금 영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뭐 기대가 많이 된다거나 이런 데는 있나요? 저희 지금 남미 시장이랑 이제 러시아 시장이 가장 빠르게 크고 있어서 아마 좀 더 곧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이제 직접 영업망이 아니면은 저희가 직접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저희 총판, 딜러, 바이어 통해서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게 점유율이 지금 5등이면은 이게 올라오는 추세인가요? 어때요? 지금 한국 업체들도 같은 장비군을 많이 제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20 몇 년 동안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입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도 경쟁이 치열할 거 아니에요? 많이 치열하죠. 근데 이제 뭐 다른 일반 엑스레이 장비에 비교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아서 이제 같은 업체들끼리 이제 기술력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그 해외 경쟁사 대비 제누레이의 경쟁력이라 그러면 뭐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저희는 우선 품질 면에서는 글로벌 업체들 급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 만들다 직접 제조를 하다 보니 크게 말씀드리면 유럽, 미국에 비해서 가격적인 경쟁력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가 여기 매년 참여를 하고 계시나요? 네,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뭐 디스플레이 좋은 거 알고 모니터 좋은 것도 알고 한데 이게 의료용 모니터는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모니터, 의료용 모니터의 가장 큰 차이는요, 다이콤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다이콤이라는 게 보통 라디올로지에서 나온 표준 규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이콤에 1부터 22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파트 14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파트 14는 이 그레이 스케일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그레이 스케일이 뭐가 다르냐? 보통 여기 보시면 영상 이미지라고 하는데 이 영상 이미지가 전부 흑백으로 돼 있어요. 그 흑백 이미지가 이런 섬유 조직부터 시작해서 이런 환부들이 나왔을 때 검은색도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보여야 될 색깔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영역을 표준을 잡고 그 기준을 잡은 게 다이콤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 중에 14이 그레이 스케일이고요. 지금 저희 의료용 모니터의 그 외에도 밝기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수님이나 담당자 분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게 특히 영상 판독용 모니터는 원래 따로 써야 되는 거였어요? 보통 일반인들은 판독용 모니터 자체를 모르시는데요. 이게 모니터가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FDA에서 규정이 돼 있어요. 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의료용 모니터는 저희 브랜드 말고도 IPS 패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영상이라고 해도 이미지가 고정되어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버닝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에 유리하고 화각이 넓은 IPS 패널을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지금 재미있는 걸 보시면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저희 가장 신소재인데요. 이 검은색의 영역과 이 검은색 영역이 같은 이미지라 하더라도 좀 매트하고 좀 더 빛이 반사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IPS 블랙이라고 저희가 특화되어 있는 소재를 써서 그렇습니다. OLED 건 아니에요, 이거는 LCD. IPS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 IPS 블랙, IPS로 이렇게 일구어져 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둘 다 특장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라고 하면 좌측 제품을 좀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저희 특장점이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중에 판독용 모니터에서 가장 흔한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 모니터가 21인치 형태로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21인치인데도 이 보통 교수님들께서 보시면 21인치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그 이유가 베젤이 굉장히 얇은 모델로 다른 모델보다 보통 2분의 1에서 적게는 30% 더 줄어져 있는 모델이라서요. 베젤이 얇다 보니까 이 모니터 2개 쓰는 형태로 많이 쓰시는 모니터인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공간 확보도 공간적인 절약함도 되게 높이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큰 거 하나를 쓰는 거랑 작은 거 2개를 쓰는 거랑 일반인들이 뭐 사용하는 거랑 좀 의료용은 달라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빠뜨렸는데요. 지금 이 모니터 보면 보통 저희는 듀얼 스크린을 많이 쓰시잖아요. PBP라고 픽처 바이 픽처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모니터인데 사실 2개의 모니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어서요. 지금 이 화면과 이 화면은 각각 독립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2개의 모니터입니다. 보통 보실 때 EMR이라고 차트를 보는 모니터를 따로 두시고요. 영상들을 보통 찍으실 때 2가지 이상을 많이 찍으세요. 대조해 보시면서 바로 진단하시기 때문에 듀얼 스크린을 많이 선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를 많이 선호하시는데 이렇게 2개를 두지만 이렇게 2개를 둘 경우에는 안쪽에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시인성도 나빠지고 유격이 생겨서 파손의 우려도 생기고 아무래도 공간도 또 많이 커지겠죠. 그런 걸 줄인 게 저희가 32HQ713D 같은 일체형 모니터입니다. 수술 모니터는 표면을 보시면 이렇게 커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수술을 하다 보면 서지컬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물이 튀기거나 기물 같은 거를 통해서 충격을 많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의 방진이 돼 있어서 웬만한 데미지나 이물로서는 오염되지 않고요. 그런 특징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 코엑스도 그렇고 킨텍스도 그렇고 올 때마다 정말 빡셉니다. 너무 힘들어. 저희가 열심히 한 몇 시간 동안 여러 부스를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제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더 텍스트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노다지 IR로티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어떤 전시회에 있든 간에 저희가 또 열심히 다녀가지고 또 취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여기 전시회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영상 꾸준히 또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항상 우리 Y스트릿 구독해 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알고 좋댔다.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고맙습니다. 뿅!